안녕하세요. 행운을 제이였습니다. 프로그램, 영상, 라이브 방송하는 프로그램 OBS를 했었는데, OBS가 계속 렉이 걸리고 유튜브가 이상이 생겨갖고요. 그래서 좀 다른 걸로 좀 연습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방송하고 녹화 영상을 좀 올리지를 못했어요. 일단은 다른 프로그램으로다가 좀 터득을 해서, 근데 뭐 OBS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지금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다음 주부터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일단 먼저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종목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수 먼저 확인해 보면 18일 날이 또 미국 오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한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실제로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괜히 뭐 민간인들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게 되면 세계 경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갈 거고 많이 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득이죠. 본인한테는 득이지. 그래서 막 일부러 막 뉴스에서 언론으로다가 일부러 막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고 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먼저 선제 공격했다 막 그것도 막 허위 제보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점심시간인가? 순간 폭락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저는 그 회의 큰 거를 좀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그분은 왜 예측을 한 거냐면, 저는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똑같이 이 지수, 제가 선 거는 자리, 여기가 깨면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여기만 안 깨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일단 여기를 깬다고 하면 좀 더 공포가 좀 몰려올 거고요. 어차피 신용 찍은 사람들은 못 버티지만은 신용 안 찍은 사람들은 크게 뭐 버티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분석을 하고 좋은 기업을 샀다고 가정을 하고 본인이 믿고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올라와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테마주, 잡주, 나쁘게 하면 잡주죠. 테마주 돈도 못 벌고 막 10배 올라가고 뭐 HMM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린 10배 올라갔는데 저는 10배 올라갔다고 해도 절대 엄청 뭐 후회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뭐 이런 뭐 HMM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10배가 올랐다고 해도 그게 만약 10배를 내가 먹었다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나는 또 10배를 먹으려고 그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습관부터 해서 다 거의 내가 올바르게 투자하는 그런 기준이 다 어긋나고 그냥 나는 무조건 뭐 급등주나 또는 테마주 이런 기업 밸류보다는 그냥 테마하고 그런 걸로다가 쫓아가게 되면 분명히 언젠가는 잘못될 일이 나오면 계좌가 깡통을 찰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 기업도 오스테미 플란트 같은 경우도 멀쩡한 기업인데 또 직원이 횡령해 갖고서 지금 상장 폐지 이기까지 심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뭐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뭐 후회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무조건 기준이 어긋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준을 지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아직 이탈을 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탈한다고 하면 내일 아마 한번 여기를 2660을 만약에 깬다고 하면 밑에까지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켜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여기 저는 단기 바닥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코스피.
월봉을 봐도 여기를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타 코스타 같은 경우도 제 일봉 상황으로다가 835포인트 835포인트를 깨면 안 돼요. 여기를 깨면 그만큼 또 밑으로 더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지수의 방향성은 뭐 정확합니다. 이게 뭐 지수가 제가 코스타 같은 경우 1000대 1030대,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30인가요?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한 첫 신호가 어디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하락은 했어요. 제가 뭐 예측했다고 보다는 저는 어느 자리를 이탈하면 하락할 거고 어느 자리를 돌파를 하면 상승할 거니까 그런 것만 대응을 하고 있으면 뭐 심리적으로다가 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자리만 안 깨면 상관없어요. 안 깨면은 대신 위험합니다. 깨면 만약 깼다고 하면 여기까지도 열릴 거예요. 700포인트, 763포인트까지도 그냥 90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여기를 가장 베스트는 월봉상에서 여기 자리를 안 깨는 거예요. 835포인트를 안 깨고 여기서 이제 회복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스터 블루부터 해서 일단 미스터 블루를 봤을 때 이제 미스터 블루도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까지 올랐다. 얘는 10,000원을 돌파해야 된다고 했죠. 10,000원. 10,000원 아직 돌파를 못 하고 있고 일단은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근데 웹툰이 또 얘네도 유명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걸로 봤을 때 유동 비율이나 당장 부채 절대 걱정할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저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자리를 봤을 때는 거의 쌍바닥을 지금 잡아주고 있고 여기가 이렇게 보면 하나의 박스권이에요. 지금 하나의 박스권이고 재무적으로도 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뭐 그렇게 엄청 걱정할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많이 하락은 했지만은 이렇게 보면 하나의 박스권입니다. 이제 그래서 10,000원을 돌파해줘야지 이 종목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거의 박스권이고 일단 7,500원 자리를 안 깨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베스트긴 하고 여기서도 이제 한방 뭐 윗꼬리 달고 올라왔다가 다시 뺐다가 이런 식인데 얘는 10,000원, 1,400원 정도를 돌파해주면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긴 할 겁니다. 현재 수급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기업 분석을 했을 때 얘는 뭐 크게 뭐 망하거나 그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밑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계속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 식이거든요. 월봉상에도 아직 추세도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미스터블루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풍국주정도 이것도 이제 거의 단기 바닥을 형성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가 아마 바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이거는 이제 19,000원 자리를 다시 돌파를 해줘야 돼. 풍국주정은 수소 관련해서 좀 자회사 그쪽이 좀 부각을 좀 받고 해서 좀 올라왔던 부분인데 일단 풍국주정은 현재 자리도 봤을 때 역별 자리만 아니면 돼. 역별 자리 막 이렇게 밑으로 막 내려 꽂는 역별 그런 자리만 아니면 풍국주정도 충분히 괜찮고요. 지금 자리도 이제 외국인 4일 동안 좀 사고 있는데 홍수정 괜찮습니다. 지금 자리. 제가 요것도 추매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좀 올라왔죠. 2만 원은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봐요. 2만 원 시간만 투자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매출액이나 매출 계속 증가되고 있고 여기는 좀 떨어졌지만 그다음에 재무 비율을 봤을 때도 부채도 없어요. 유보율도 빵빵하고 풍수정. 그래서 풍수정 같은 거는 걱정할 기업이 아니니까 분할로다가 접근하면 되고요. 그다음 한진도 좀 많이 하락을 했죠. 한진도 많이 하락을 했고 그렇지만 얘네도 망할 기업은 아니죠. 한진도 분명한 건. 자, 우리가 주가가 이제 뭐 한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3개월에 올릴 수도 있고 빠른 거 같은 경우는 뭐 당일날도 오르고 일주일에도 오르고 막 그렇긴 한데 연기금도 가지고 있고요. 요건 좀 지루한 종목이에요. 한진. 그래서 한진칼이 뭐 대한항공 적이죠. 그리고 리테일도 있고 국민연금 이렇게 있고 이것도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고 재무 비율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이것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기업이고 여기가 저는 바닥으로 보여요. 여기를 깨지는 않을 것 같고 33,000원짜리만 돌파해주면 아마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한진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진도 좀 기다리시면 된다.
이제 보통 역배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리긴 하는데 이게 내려 꽂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이 추세를 이렇게 전환하면서 돌리는 게 그런 게 또 전환하는 자리가 좀 여기 바닥만 딱 다져주고 얘도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올렸다가 뭐 요런 식으로 여기 자리만 안 깨면서 요렇게 계속 횡보하면서 요렇게만 대주면 쌍바닥을 잡아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만약 여기를 깨면 위험해요. 깨면 위험합니다. 근데 지켜줄 걸로다가 좀 보여요. 지금 자리를 봤을 때는 한진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올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드리고 조금 이제 올랐죠. 올랐는데 이것도 결국은 제가 여기까지는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올랐죠. 올랐는데 또 뭐 밑으로 빠졌다가 차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으로 올라가는 척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뺐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의미는 좀 자리가 나왔고 이거 수급 누가 들어왔지? 일단 외국인이 들어왔네요. 이거는 뭐 스윙 뭐 종목이고요. 외국인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 우선은 여기서 제가 여기 이 종목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최대 거래량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구간을 봐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2,300원인데 이것도 한 2,500원 정도만 2,500원 돌파해주면은 여기를 어떻게 돌파해주는 거 따라서 아마 더 가고 아마 할 겁니다. 일단 월봉상에서도 현재 추세는 몸통이 아직 안 들어가긴 했는데 차트상으로 했을 때는 아주 좋은 그림이고요. 좋은 그림에도 2,600원만 돌파해주면 이것도 재미난 그림이 좀 나와줄 그런 종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보율 뭐 이런 걸 했을 때 전혀 문제 없고요. 분명한 거는 추천한다고 해서 그리고 종목을 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까지 하단까지 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만약에 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까지 되니까 10% 뺐다가 다시 올린 거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온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여기 자리만 안 깨면 재미난 그림 나와줄 겁니다. 그렇고 신일전자도 이런 게 무서운 거, 이런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 이렇게 이런 역배열 이거는 완전히 뭐 죽는 역배열이죠. 근데 역배열을 다시 회전할 때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물타기를 할 때 잘 모르면 저기인데 이런 자리가 중요한 거 이런 자리가 물타기 할 때 그렇고 그래서 신일전자도 요것도 뭐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2,200원만 강한 힘으로 돌파하면 이것도 한 방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겨울이 끝나가지만은 이건 내년 여름을 대비해서 했을 때도 지금 자리는 괜찮은 자리예요. 한 2,000원대에서 이렇게 모으면은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 신일전자도 여름 관련주기다 겨울 관련주도 하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뭐 엄청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벼운 종목 치고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유니캐스트도 뭐 재무 비율이나 이런 거 전혀 걱정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 매출도 더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더 그래요. 지금 보시면 매출액 계속 2,6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6,000억 뭐 물론 컨센서스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자회사가 저기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자회사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자회사 있어요. 자회사 있고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갖고 일단 시가총액은 한 3,000억 정도 되고요. 일단은 매출액 이런 부분이 더 성장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도 더 성장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매력적인 종목이고 이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얘네 자회사 그게 좀 핵심 기술이 좀 3단계인가? 3단계가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이것도 한 13,000원 여기만 돌파해주면 되고 물론 뭐 여기까지 빠질 수 있지만 빠진다고 하면 땡큐 자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빠진다면 무조건 땡큐 자리고 지금 자리도 충분히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수 영향으로 빠지긴 했지만은 결국은 기다리면 올라올 거예요. 이런 종목은 절대 배신을 안 때립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은 이렇습니다. 유니캐스트. 그 다음에 KT고요. KT는 뭐 최근에 뉴스도 좀 나와주고 있고
KT도 여기서 지금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33,000원을 돌파해서 KT는 뭐 기업 뭐 제모 뭐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일단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 계속 사 기관도 계속 사고 있고 올해 저는 KT 아마 되게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35,000원짜리만 뚫어주면 얘는 시작이 될 거고 근데 지루한 종목이고 좀 안 갈 때는 되게 안 가요. 배당이 좀 높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월봉상으로 했을 때도 지금 되게 깔끔해요. 지금 여기가 가장 의미 있는 자리인데 아주 잘 지켜주고 있고 여기만 뚫어주면 35,000원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 35,000원 뚫어주면 얘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 종목 앱코고요. 앱코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음 주부터 40대도 이제 먹는 치료제를 해서 저기 이제 먹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40대가 먹는 치료제 먹는다고 하면 코로나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뭐 코로나 양성 나와도 그리고 뭐 마트 같은 데도 이제 그 뭐야 방역 패스 하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 양성이 나와도 뭐 수두룩하게 나와요. 저희도 회사에서 양성 나오면 문자 올리고 대표님 문자 올리고 뭐 계속 실시간으로만 하는데 예전 같으면 비상이갖고 뭐 난리도 아니는데 지금은 뭐 사람들도 막 반응이 다 코로나 양성 나왔다고 해도 다 검사 받으러 되냐 뭐 처음에는 막 난리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검사 받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고 거의 다 이제 다 면역이 됐어요. 면역이 됐고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자리가 지금 의미 있는 자리예요. 지금 에코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면 얘네는 분명히 부각을 받을 거고 그리고 얘네는 이제 에코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결코 1위라는 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거는 무너지지 않고요. 일단 게임 산업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게임 이런 것도 그렇고 PC방 이런 것도 그렇고 그 학교 같은 경우도 에코가 원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전국의 학교 같은데 이제 뭐야 국가 정책으로 해서 그거를 따냈으면 얘네도 엄청 적일 건데 얘네 일부러 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피해볼 거 아니까 일단 29,500원에서 지금 많이 빠졌고요. 공모가 24,300원이고 요거는 보유예수 물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2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바닥 여기가 이제 완전 바닥일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절대 이탈을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17,400원짜리만 돌파해주면 이거는 분명히 이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바닥을 형성해줬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너무 많이 지루한 종목이긴 하죠. 이거는 근데 신규주는 이렇게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은 일단 3일 동안 좀 사고 있고요. 그렇고 뭐 부채나 이런 부분에서 절대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돈을 못 버니까 당연히 돈 적자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당연히 안 가는 거고 이제 코로나 올해부터 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수그러들고 완화가 되고 이제 뭐 뉴스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뭐한 뉴스가 나오면 분명히 이 종목도 매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요 산업에서 일단은 제가 에코도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거의 바닥을 보여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아마 자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여기가 241선이 이제 1년선이거든요. 1년에 한 2만 원 정도 이 정도 그래서 거의 공모가는 충분히 나중에 되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에코도 월봉상 했을 때는 시그널 나오고 되게 매력적인 그런 구간입니다. 현재 그렇고요.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54만 8천 원인가요? 54만 8천 원을 여기죠. 54만 8천 원짜리를 뚫으면 그때 여기였어요. 여기. 요건 단기간에 46만 원에 추천을 드려서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뭐 이거는 뭐 지루하지 않고 요거는 뭐 일주일도 안 걸려서 쭉 올라갔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매도 자리는 54만 8천 원 이탈하면 매도 치라 그렇게 글을 올려드렸고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쪽에도 올려드리고 거북이 주식 카페 그쪽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신 분들은 수익이고 정리 안 하신 분들은 또 욕심을 내면 밑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업이 좋고 나쁜 거랑은 연관도 있지만은 그래도 차트에서도 거의 답이 나와 있어요. 차트만 잘 봐도 이제 지지하고 저항만 잘 보셔도 이제 팔아야 되는 자리, 사야 되는 자리가
하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고 또 지수가 폭락을 해서 하락을 하는 부분은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에너지 솔루션 분명히 좋은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하이닉스 제치고 삼성 다음 기업이고요. 이거는 뭐 차트 지금 상황에서 뭐 의미 없고 이거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 저점 자리 44만 1,000원짜리를 이탈을 안 해야 돼요. 일단은 얘는 공모가 대비했을 때 아직 공모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4만 1,000원짜리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면 얘는 밑으로 지켜준 라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기간이 계속 싸고 있어요. 연기금 계속 싸고 있고요. 기간도 지금 투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기 47만 원 정도, 47만 5천 원 정도 여기를 다시 돌파해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신규주 같은 경우는 보유예수 뿐만이 아니라 의무보유 확약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고요. 또 현대백화점도 분명히 코로나 때 좀 피해를 받긴 했는데 얘네는 매출이 줄진 않았어요. 뭐 고가 제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네, 현대백화점 저평가 종목은 틀림없습니다. 저평가 종목은 틀림없고요. 이 종목은 현재 뭐 돈을 좀 못 벌진 않죠. 돈도 3조 5천억, 2천억 그 정도니까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도 뭐 현재 여기가 거의 바닥으로 보이고요. 현대백화점은 충분히 지금 자리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고 이 종목은 뭐 물려 계셨다고 하면 8만 원에 물려 계셨다고 해도 기다리시고 분할로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바닥권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예요. 이것도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분명히 리오프닝주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도 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연기금 계속 사고 있고 투신도 사고 있고 기관 개인은 계속 팔고 있죠. 여기서 막 털린 겁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밑으로 쫙 빼니까 털죠. 그리고 다시 올렸다가 횡보했다 지루하게 만들고 그러면 다시 올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240 8만 원짜리만 돌파해주면 이거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이거는 뭐 손절할 종목도 아니고 그냥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SKDND도 지금 이것도 많이 좀 죄송한 종목인데 많이 내렸죠. 분명한 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만 안 깨주면 여기서 분명히 요 자리에서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해서 여기만 돌파해주면 되는데 아직 그런 흐름이 아직 안 나와주고 있고요. SKDND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은 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 없는데 좀 지루하죠. 또 부동산 문제 때문에 헝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았고 대신 뭐 유보율이나 부채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긴 한데 이것도 충분히 그리고 SK 디스커버리가 얘네가 매입가가 37,000원 정도 37,000원 얘네가 SK 가스에서 SK 디스커버리가 얘네가 공시까지 때리고 실제로다가 지네가 프리미엄가 그 당시에 프리미엄가 20%를 더 주고 산다 해서 지금까지 나오면서 그때 요 거래량 그때 요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거의 제가 추석 선물 세트로다가 추천해 드린 건데 이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욕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욕도 많이 먹었는데 SD 바이오 센서는 제가 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거의 한 뭐 50% 이상 수익 보시면 50% 많게는 70%까지 수익 보고 나왔죠. 결국은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팔아 먹겠죠. 어느 정도. SKDND도 지금 여기 자리만 딱 형성만 되면 괜찮습니다. 현재 연기금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계속 투신 들어와주고 있죠. 일단 지루하게 만들고 그 다음 여기서 바닥에서 형성 자리점만 잘 잡아주면 얘는 추매 구간도 충분히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자리는. 그리고 만약에 지루해서 추매 구간 못하겠다면 3만 한 4천 원 정도 돌파할 때 그때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SK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고 얘는 뭐 그런 거 있죠. 뭐 일단은 주당 뭐 1,500원 현금 이것도 나왔죠. 이것도 나왔는데 얘네도 그 뭐였더라? 벌금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걸로다가 해서 좀 뭐 그런 뭐 떠들썩한 거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뭐 이런 거 SK 디스커버리 종속회사 울산 GPS 뭐 9,300억 규모 EPC 도급 계약 체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얘도 중요한 거는 버릴 종목은 아니에요.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고 좀 지루하긴 한데 이런 종목 이런 지루한 종목 주식은 지루한 종목을 모으는 거예요. 남들이 안 사는 종목들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것도 거의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깨진 않을 것 같은데 깬다고 하면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고요. 3만 얼마야? 38,400원 거의 뭐 저점이죠. 38,400원을 안 깨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깬다고 하면 33,000원까지 깰 수 있지만 깨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역별에서 역별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역별을 다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거 아직은 아니고요. 만약에 뭐 47,000원 정도를 돌파해주고 추매를 할 거면 45,000원짜리를 돌파해주는지 보고 또 38,400원을 지지해주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재무 비율도 뭐 크게 문제 없죠. 문제 없고요. 컨센서스 있나? 컨센서스는 일단 없네요. 어쨌든 간 SK 디스커버리 뭐 아빠라고 보시면 돼요. 아빠. SK 디스커버리가 SK D&D 아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핑거 요놈 아주 지루하죠. 핑거는 제가 추천드리고 28%까지 수익했다가 다시 여기에서 또 밑으로 빼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분명히 핑거는 창사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일단은 핀테크하고 그다음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얘네가 뭐 농협이랑 같이 처음으로다가 진행을 했죠. 그래서 핑거가 3월 달에 이제 또 미국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 메타버스는 이제 더 이제 부각을 될 거고 메타버스가 전망이 좋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얘네가 독도버스 그 관련해서 어 출시를 앞두고 있죠. 사전 예약을 했을 때도 거의 완판이 그냥 되고 어마어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데이터 이것도 되게 편하긴 해요. 마이데이터로 해서 지금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131% 증가됐는데 지금 아직 오르진 않고 있죠. 오르진 않고 있고 분명한 건 아직 세력이 있고 아직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3만 원까지 눈이 얘기 좀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죠. 나중에 핑거는 이제 8월인가요? 8월 달에 이 보유예수 해제가 430억 정도가 있으니까 요거를 앞두고 얘네가 한번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핑거 외국인이 한 3일 정도 사고 있고요. 핑거 그다음에 삼성 SDS. 요 SDS 같은 경우도 지금 역배열인데요. 일단은 클라우드 뭐 그쪽으로 해서 뭐 삼성전자가 뭐 최대 주주긴 하고요. 분명한 거는 뭐 버릴 정도는 아니에요. 좀 지금 자리도 오히려 좀살 자리지 팔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팔자리는 아니에요. 거의 바닥권에 형성되고 있고요. 월봉상으로 했을 때는 거의 여기가 바닥이겠네. 여기가 지금 얼마야? 13만 2천 원? 13만 2천 원이 거의 완전히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월봉상에도 쌍바닥 이뤄주고 좋은 그림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뭐 지금 역별로 지금 빠지고 있어갖고 여기서 이제 돌려주는 구간이 어떻게 돌려줄 거냐?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면 밑으로 빼면서 이런 식으로 갈 거냐? 그렇게 되면은 위험하고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3만 5천 원 여기가 거의 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외국인 수급이 뭐 그렇게 좋진 않죠. 좋진 않고 분명한 건 재무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걱정할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컨센서스도 봤을 때 뭐 한 16만 원, 20만 원 정도 보네요. 그리고 매출액은 좀 더 성장을 하고 있죠, 계속.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자리는 이게 뭐 가는 척 하면서 빼니까 자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형성을 했다가 밑으로 또 빠진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뒤에가 있기 때문에 삼성 지배구조를 보시면 삼성물산이 이재용 거죠. 삼성물산이 거의 뭐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M2i도 좀 빠지긴 했는데요. M2i도 보시면 이제 매출액 계속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런 부분 문제 없고요. 재무 비율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부채도 13%고요. 이렇게 이제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이나 이렇게 좋고
부채가 13%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걸 안 투자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떨어진다고 해서 뭐 겁먹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기업은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올라오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9,000원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네요. M2I 좀 기다리시고요. 트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주고, 신규주는 손절가를 안 잡으면 신규주는 이제 두 번 다시 제가 추천 안 할 거고, 신규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지라인을 깨면은 그 다음은 위험해요. 지지라인을 깨면. 그래서 항상 지지라인하고 저항을 신규주는 무조건 봐야 되고, 이 신규주 종목 같은 경우는 고생을 하면 1년 또는 2년도 고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18,500원을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만약에 못 지켜준다고 하면 좀 더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트임 월봉상에서 여기가 좀 바닥권으로 다 형성되고 있고, 뭐 5만 원대 물리신 분들 있겠죠. 분명한 건. 트임 요것도 공시라든지 임호보유 확약, 그 다음에 보호예수 물량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요. 일단 외국인이 3일 동안 사고 있는데 여기서 자리만 지켜주고 하면 괜찮은데, 자리를 못 지켜주면 밑으로다가 계단식으로 또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신규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손절가 잡으셔야 되고, 손절가 안 잡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도 얘도 막 뭐 운전수가 막 지뢰 같아요.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올랐다가 막 이런 식인데요. 한국정보통신도 조금 기다리시면은 좋은 나올 겁니다. 이것도 현재 자리 박스권 형태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일단 금투가 엄청 사네. 얘는 뭔데 금투가 이렇게 사냐? 어쨌든 간에 뭐 크게 뭐 문제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매출이나 이런 부분 좀 더 잘 나오면 되는데 아직 뭐 그렇진 않고, 이것도 스윙으로다 충분히 스윙으로다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충분히 여기 자리만 지켜주면 다시 반등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YN텍. YN텍은 제가 뭐 밑에서 추천드렸지만은 요건 13,000원 무조건 갈 거다 했는데, 요거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고요. 월봉성을 했을 때 잘 추세도 살아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재무 비율이나 이런 건 좀 안 좋은데요. 유보율 이런 거 괜찮고, 그다음에 매출도 계속 좀 증가되고 있고, 여기는 좀 떨어졌죠. 떨어지고 폐기물 산업 같은 경우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YN텍도 지금 14,000원을 뚫어줘야지 좀 좋은 그림 나올 건데, 아직은 현재 상황에서는 12,000원에서 14,000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KD&D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SD 같은 경우 진단키트 이제 거의 끝났죠, 거의. 자, SD도 마지막 리딩 마지막 이것도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한 6개월 181일 만에 한 50% 60%간 거니까 좀 많이 지루한 싸움이었어요. 지루한 싸움이고, 제가 분명한 거는 이 자리에서 추매 자리를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 당시에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위기가 올 때 여기서 5만 원짜리 안 깨고, 그다음에 요 밑에까지만 안 깨면 괜찮다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첫 상한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눌리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명한 건 64,000원을 이탈을 하면 다 정리하라고 했어요. 64,000원 이탈하면 정리하는 게 맞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공모가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다시. 근데 이거는 뭐 또 여기까지 내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48,000원 이탈하면 얘는 뭐 끝났다고 봐야죠. 근데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뭐 실적 잘 나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는 뭐 이미 선반영 되는 거고, 이거 실적 안 좋은지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 다 알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강원랜드도 좀 몰랐죠. 강원랜드 괜찮다고 했는데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주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리 대비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연기금하고 투신 보험 뭐 다 개인만 팔고 있고, 기관은 다 요거 다 대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가격보다는 좀 밑으로 올라왔죠. 물론 뭐
25,300원이지만 작년 1월 달이긴 한데 요건 아니고 최근에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요. 여기서 좀 올랐죠. 요것도 뭐 절대 망할 기업은 아니고 물론 피해는 당연히 받았어요. 피해는 코로나 때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죠. 그렇긴 하지만 도박은 이런 카지노 사업은 절대 망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레드도 떨어질 때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좀 빠르게 좀 종목을 살펴봤고요. 기업 분석이 뭐 하는 기업이나 이런 거는 뭐 그전에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패스하고 차트하고 그다음에 버틸 수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어느 자리가 지지라인인지 그런 거를 좀 빠르게 좀 영상을 좀 했습니다. 말을 평상시보다 좀 빠르게 했고요. 일단은 영상 이 너무 길면 또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녹화 영상이고 하기 때문에 또 종목이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제가 추천드린 또 말씀드린 종목 중에 좀 하락을 했고 또 현재 뭐 보합 이런 종목들을 한 18종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 100%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시뻘건 종목들 빨간 종목들은 재무가 빨갛거나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빨간 거. 뭐 이런 거 하면 뭐 죽는 거 이런 거 하면은 뭐 지마트 마크 뭐 이런 주주들 대해서 죄송하지만은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 없잖아, 이런 거. 이것도 그렇고 푸른 얘도 분명히 빨갈 거예요. 빨갛죠? 빨가. 이런 건 피하세요. 이런 건 교과서에 교과서 피하시고 뭐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하락률 핌스도 추천드리고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뭐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지는 부분 있죠. 그리고 와 아프리카 TV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 중계권도 다 따고 그래서 중계권 여기까지 뭐 이거는 뭐 선반영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올림픽 이제 폐막이 되고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마 뭐 휴마시스라든지 뭐 진단키트 관련주 때문에 코로나 뭐 돈도 못 버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어깨너머로다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득이 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분명한 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분명히 주가가 많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전환사채라든지 빚 빌린 거 이런 것도 거의 다 갚았고 2년이면 뭐 거의 다 갚았죠.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HMM 볼까요? HMM 같은 경우도 어 이거는 추천드리고 10배 올라갔죠. 10배. 많이 빠졌죠, 지금. 이것도 지금 자리에서 막 이런 자리만 딱 형성만 돼주면은 괜찮겠네요. 형성만 해주면.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수 자리 분명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잘 체크하시고요. 분명한 거는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안 되고 이렇게 차트를 봐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고 여기 이탈하면 끝나는 거 여기 이탈하면 지금 833포인트 이탈하면 어디까지 밀리냐? 여기까지 뭐 무조건 밀린다고 봐야 돼요. 없잖아. 지지하는 자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개인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피해보다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얘도 여기를 깨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기 깨면 제가 생각했던 열려있는 자리는 여기까지 2200까지 코로나 전 상황 2200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만약에 깬다고 하면 그래서 안 깨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관문을 겪을 게 2200은 좀 저기고 2400까지 최대는 2200이고 2400, 2460까지 열려 있다는 거 여기를 깬다고 하면 2460까지 그렇기 때문에 안 깨는 게 가장 베스트고 안 깨고 여기서 유지하면서 여기서 한 2800에서 한 3000포인트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 그림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항상 공부하시고 무조건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주식을 하시면 뉴스는 기본이고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게임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이런 것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매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엮일 수 있고요. 황사 이런 것도 그리고 또 화재 뭐 이런 걸로도 뭐 테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젠
정치 테마주 이제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제 거의 이제 3월이면 이제 막을 내리니까 그거 대비했을 때 한번 반짝이죠. 정치 테마주는 그때 다 나오셔야 되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에 넘어 어, 비중을 실지 마시고 그냥 모을 수 있고 안전하고 그런 종목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업을 내가 투자해 갖고 사장 마인드나 또는 그 기업을 믿고 내 돈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그 기업이 일을 해서 나한테 어, 좋은 행운을 또 수익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일 물론 하고 있지만은 내 돈은 다른 데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일을 해서 그게 또 배당으로 받을 수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해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뭐 한 방에 투자해 갖고서 뭐 몇 배 벌고 몇 배 벌고 뭐 1,000만 원 투자해 갖고 막 뭐 1억 벌고 막 또 1억 투자해 갖고 막 10억 벌고 이런 뭐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투자하시면은 결국은 급등주나 뭐 잡주 또는 테마주 뭐 이런 걸로 기업이랑 상관없이 그냥 뭐 거래량 호가창 막 요동치는 거 이런 걸로다가 이런 스타일로다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추천주 누가 추천하다 그 누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날고 기고 뭐 하는 사람 추천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분석을 하고 그 기업이 내가 왜 사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보고 그 분이 추천을 어느 유명한 분이 추천을 해도 지수가 하락을 하고 결국은 폭락합니다. 같이 폭락하고 절대로 아무리 유명하고 날고 기고 해도 절대로다가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단타 초단타 아니면은 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추천을 했는데 2,000포인트 뭐 2,5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고 뭐 주식을 20년을 했건 30년을 했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추천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수가 떨어지는 건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날 뭐 테마로다 해갖고서 확 올라간 테마주를 정확하게 찝어주지 않는 이상 결국은 아무리 날고 기고 하는 경력 오래되신 분도 결국은 손실을 보게 돼 있고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시고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시고 그 어느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100%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추천을 뭐 드리고 종목을 찍어 드리고 해도 80% 정도가 종목이 오르고 뭐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추천을 뭐 드리진 않고 있는데 하여간 뭐 좋은 종목 발굴하면 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주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모두 잘 견디시고 좋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